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원장님 그 사회복지법인 재난아동센터 정원석 원장님. 일단 원장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장애인을 돕는 젊은 청년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우연하게 사회복지의 길을 이제 오게 됐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 또 장애인 고수시설,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런 장애인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국회의 보좌관을 통해서 하면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돕는 보좌역을 했었고, 또 사회복지 관련된 자활 개발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중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사업 분야에 일을 했었는데요. 제주에 굉장히 인연도 있고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해서 제주를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재난아동센터에 자리가 되고 또 저에게 역할이 주어져 가지고 지금 재난아동센터에서 원장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위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난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시설인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정석 지원, 원가족 지원, 또 자립 지원, 간호와 영양, 또 양육 지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현재 재난아동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재난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1:1 결연, 이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주민과 1:1 결연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면 재난아동센터가 소호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서귀포 지역을 하나의 마을로 본다면 재난아동센터를 통해서 마을복지가 실현되면 좋겠다. 그래서 서귀포 주민들과 함께 재난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이런 좀 모델이 되고 좋겠다 싶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은 마을복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재난아동센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들이 34명인데요. 예. 작년 기준으로 계속 제가 애우고 있어가지고 초등학생이 14명, 중학생이 9명, 고등학생이 8명, 또 대학생 이상이 3명이 이렇게 한 34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힘든 건 아직 없는데요. 힘든 건 뭘까 생각을 해봐야 할 정도로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 중에서 좀 힘든 것을 찾아본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될 때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아지면 좋겠다. 이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보통 기존 하고 있는 일들에 좀 적응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야 더 창조적이고 혁신적일 텐데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2025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또 예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할 예정이신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먼저 아이들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이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이 아닌 단체 생활을 하는 이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여느 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사회정서적 지원을 포함해서 일반 가정과 같은, 여느 가정과 같은 삶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게 두 번째고, 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세 가지 정도 말한다면 한 가지는 재난아동센터에서 생활해서 성장한 다음에
지역사회로 나갈 텐데 어떻게 지역사회에 자립준비 청년으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우선 역점을 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아동을 보호하며 건강한 사회원으로 성장시키고 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자립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립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자립준비 청년들과 재남과의 신뢰, 어떻게 신뢰를 줄까? 선생님들도 자주 바뀌고 아이들은 나를 정말 여기에 날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역점을 두는 거는 아이들과 재남 아동센터 간의 신뢰가 이제 우선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뭔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적응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기술, 또 바리스타, 또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또 운전면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갖추게 할까? 두 번째가 이제 직업에 대한 기술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재남아동센터는 생활건강이 잘 돼 있거든요. 일반 가정처럼 잘 돼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아이들이 언제까지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로 갔을 때 중요한 거는 주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집을 어떻게 아이들의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 비용이 28만 원 정도 평균적일 텐데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평균적인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필요하면 그 나머지 한 50%의 금액을 어떻게 아이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도움을 구하고 주거를 마련해주고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는 주거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는 제가 실내나 기술이나 주택을 말했는데 아이들이 이 사회에 뭔가 건강한 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원장님과 또는 선생님과 또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해줄까, 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좀 아이들이 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또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최대한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한 해, 그 자립준비에 대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에 뭐 어려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는 정부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어렵지 않는데요. 아이들 통장을 후원금 통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놀이 활동을 하고 스포츠를 배우고 이게 여느 가정이 있으면은 한 아이에게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30만 원을 들어가고 있는데 후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과목을 줄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1대1 교련을 해서 아이에게 직접 좀 후원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기 건물이 실제로 34명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한 100명 정도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대규모 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룹홈에 간다거나 치료센터에 간다거나 바로 입양을 간다거나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조금은 아이 숫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방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의 전에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 카페도 불을 꺼놓거든요. 불을 꺼놓고 캄캄하면 문을 닫아놓으면 아이들이 안 오거든요. 봉사자들도 이 카페를 오지 않거든요. 돈이 좀 들어도 불을 켜놓으면 문이 열려 있으면 아이들이 이 카페를 이용하게 되고 또 봉사자분들이 이 카페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활용하는 공간인데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때는 일단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어둡게 활용되지 않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불을 켜놓거나 문을 열어놓거든요. 물론 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사거든요. 주방에 화구가 부족하면 화구가 너무 오래돼서 안 되면 선생님들이 다투거든요. 잘 안 되니까 짜증나고 그걸 고쳐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둔 후원금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훈련이나 활동을 위한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고, 또 하나가 이 큰 시설을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비용들이 좀 필요해서 이 정도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후원자들이 어느 정도 뭐 후원이 되고 있는지, 또 이제 뭐 이제 그 3년 대비하면 금액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니면 후원의 손길이 조금 많은 편인지 그걸 한번. 이 명절 때는 인사를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기간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방송센터를 기억하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인력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이 대규모 시설에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꾸준히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마을 모아서 마을복지처럼, 여기는 공공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매각할 수도 없고, 매각하더라도 지자체에 승인을 해야 되고 동일한 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재산을 위해서 자원봉사라든지 후원들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평년 수준으로 쭉 오는 것 같아요. 아마 코로나 때부터 쭉 줄어드는데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3천만 원이 다 저희 재남 직원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후원 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돈은 재남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디딤치아 통장이라 해서 1:1 매칭이 되어질 텐데, 아이들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아이들의 1:1 결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아이들의 용돈이거든요. 또 아이들의 공부비나. 그 중에 정말 일부가 재남의 살림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살림을 위해서는 너무 부족한 재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후원자들이 뭐 예를 들어 그제 시장님도 여기 오시다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형식적으로 꼭 이제 연말이나 연초, 뭐 이제 설이나 추석 명절 때만 유독 좀 나쁘게 보면 사진 콘서트 형태로 보여주기식 후원자들이 거의 많잖아요. 이 기관 같은 데서.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분들이 왔을 때 통상적으로 이 시설에다가 후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자매 결혼 맺은 학생들한테 그 후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명절 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자매 결혼이나 1:1 결혼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사 방문을 왔지만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인가 라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본인들이 쌀 한 포대만 갖다 놓고 오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계속 그 재난아동센터를 설명하고 문을 여는 작업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명절에 찾아오시면서 가져오는 물품들이 많죠. 물품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익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도움들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기관들과 호텔들과 자매 결연을 맺으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오던 분이나 기관이 1년에 2번 오게 되고, 또는 재남에서 찾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재남을 더 알리고 문을 여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가면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서서히 풀리고, 만약에 재정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역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이제는 재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함께 하십시다라고 더 폭넓게 저희가 알리는 노력을 할 겁니다. 다양한 이제 뭐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우리 전환노동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더 하시죠.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 환경, 성장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힘들죠. 직장이니까. 힘들지만 보람있게 일할 수는 있거든요. 직원들이 자부심 느끼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우리 서귀포 지역의 여러 사람들, 기관, 단체들이 마을복지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난아동센터를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한 세 가지 박자가 잘 맞춰지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우리 라이브 제주에서도 특별 기획으로 한번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우리 청소년 사업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역사회하고 재난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라이브 제주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라이브 제주처럼 재난아동센터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을 이야기처럼 자주 전해주시면 재난아동센터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 소식이 나가면 재난아동센터가 있구나 우리 옆에 이런 소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저희가 안 하고 또 이게 라이브 제조 같은 이런 언론들이 이제 다른 일에만 이렇게 집중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동네에서만 살아가게 될 텐데 라이브 제조 같은 언론들이 재난아동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마을에 알리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저희도 더 힘을 얻고 아이들을 돕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악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